부산은 내일 오전까지 30에서 80mm의 비가 오다 그치기를 반복하겠습니다. 오늘도 폭염주의보는 계속되겠고 낮 최고기온은 30도까지 올라 후텁지근하겠습니다. 자세한 날씨 정민경 기상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오늘 아침도 부산에는 약하게 빗방울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덥고 습한 공기가 유입되는 경남 남해안으로는 다소 강한 비가 오고 있고요. 천둥, 번개가 치는 곳도 있습니다. 부산은 오전까지 비가 조금 오다 낮 동안에는 소강 상태에 들겠습니다. 오후에는 경남 내륙으로만 소나기가 지나겠는데요. 부산과 경남 남해안은 오늘 밤부터 다시 비가 내리기 시작해 내일 오전까지 30에서 80mm의 비가 오겠습니다. 밤 사이에는 열대야가, 낮에는 폭염주의보가 계속되며 무더위가 예상됩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부산과 양산이 25도 등으로 대부분 지역이 25도를 웃돌고 있는데요. 기온이 오르는 데다 비가 내리며 습도까지 높아져서 더위 불쾌감이 심하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부산 30도, 양산 31도, 합천과 진주가 29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남해 동부 먼바다에서 최고 2.5m까지 다소 높게 일겠고요. 남해상에서는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습니다. 주말인 내일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오전까지 비가 오겠습니다. 당분간 더운 날씨가 이어지다가 다음 주 중반에는 전국적으로 비가 오겠는데요. 비가 그친 뒤로는 기온이 조금 내려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부산은 어제도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6명 새로 나왔습니다. 최근 정부가 완치 판정 기준을 대폭 완화했는데 겉으로 보이는 증상만 없으면 검사도 없이 퇴원이 가능해 무증상 감염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만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6명 또 추가돼 부산 누적 환자 수는 279명입니다. 추가 확진자 중 4명은 일가족으로 전남 순천에서 가족 모임을 했다가 무더기로 감염됐습니다. 지난 10일 이후 부산 확진 환자만 100명. 그런데 최근 PCR 검사의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판단에 따라 당국이 코로나19 환자의 퇴원 기준을 바꿨습니다. 예전에는 일주일 간격을 두고 2번의 검사를 실시해 2번 모두 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아야 퇴원할 수 있었지만 이젠 임상적인 증상만 없으면 퇴원이 가능해졌습니다. 무증상이 3일 이상 지속이 되면은 퇴원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입원 이후에 10일 이상 지나고 3일 이상 무증상이 계속된다면은 퇴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가장 빨리 퇴원하시는 분은 10일 정도 되면 퇴원. 문제는 무증상 감염. 코로나19 확진 환자 중 상당수가 무증상 환자라는 점을 감안할 때 퇴원 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코로나19 감염의 잠재적 위험이 높아졌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무증상 무증상일 때도 감염력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증상이 있는 사람만 배제하고 모임을 한다라고 해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부산에서는 지난 4월 105번 확진 환자가 완치 판정을 받았지만 퇴원 16일 만에 재확진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다행히 이 환자의 경우엔 퇴원 뒤 2주간 집에 머무르라는 권고를 지켰고 추가 확산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부산에는 현재 코로나19 증상은 없지만 2주간 자가격리 중인 사람이 3,000명이 넘고 이 중 자가격리 명령을 지키지 않아 적발된 경우만 58명에 달합니다. MBC 뉴스 이만흥입니다. 3명이 숨진 부산 지하차도 침수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변성환 부산시장 권한대행에게 직무유기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변 권한대행이 사망자가 발생했다는 보고를 받고도 그대로 잠을 잔 게 직무유기 혐의가 될 수 있는지 법률 판례와 전문가 자문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진호 기자입니다. 지난달 23일 부산에 폭우가 쏟아지던 날 변성환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간부들과 함께 간담회에 참석했습니다. 예정된 일정이었고 술잔도 오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권한대행께서는 술을 좀 드셨다고 그러는데 맞습니까? 식사하시면서 반주하는 거, 그런 거는 자세한 거는. 간담회가 끝나자 변 권한대행은 곧바로 귀가했습니다. 이후 관사에서 사망자가 발생했다는 보고를 받았지만 변 권한대행은 시청으로 복귀하거나 현장을 찾지 않고 그대로 잠을 자버렸습니다. 관할 지자체인 부산 동구청장이 휴가 중임에도
급히 사고 현장을 찾은 것과는 대비되는 대목입니다. 때문에 경찰은 변 권한대행이 호우 경보가 발효됐음에도 긴급 회의를 주재하지 않았고 사망 사고에 대한 대응도 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직무유기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이 직무유기로 처벌받은 사례를 취합하는 한편 외부 전문가의 자문도 구하고 있습니다. 변 권한대행은 경찰 조사를 받은 뒤 이번 사고에 대해 깊은 책임감을 느끼며 조속한 복구와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MBC 뉴스 박준호입니다. 계속해서 오늘 아침 신문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국제신문 1면입니다. 부산에서 코로나19 자가격리 이탈로 적발된 사람 대부분이 검찰에 기소됐다는 기사입니다. 적발된 건수 58명 가운데 지금까지 43명이 검찰 송치, 경찰 조사 중 7건, 외국인 통보 3건으로 집계됐다고 실었습니다. 자가격리 위반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받은 경우는 3건에 불과했다고 하는데요. 법정에 가서는 주로 벌금형을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다음은 21대 국회의원 재산 공개 내용을 실은 기사입니다. 특히 50억 원 이상을 보유한 국회의원이 전체 14명 중 6명을 차지해 40%가 부산 경남 지역 의원이라고 합니다. 신고재산 총액 전체 1위는 수영구 전복민 의원으로 914억 원, BK 지역 2위는 금정구 백종헌 의원으로 나타났다고 전했습니다. 부산일보 1면 보겠습니다. 해운대 한 목욕탕 세 신사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보건당국이 긴장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여탕에 근무하는 이 환자는 16일부터 24일까지 이틀을 제외하고 매일 8시간에서 9시간 근무를 했다고 하는데요. 어제 오후 해운대 보건소에는 600여 명가량이 검사를 받았는데 목욕탕의 특성상 전파 우려가 있다는 부산시의 의견을 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 2차 대유행으로 자영업자들의 한숨이 더 깊어졌다는 기사입니다. 단체 예약의 줄 취소, 매출 격감으로 차라리 문을 닫는 게 낫다는 자영업자가 늘고 있다는데요. 올해 5월 외식업체 영업이익과 대표자 인건비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46만 원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대규모 폐업 사태를 막기 위한 지원이 시급하다는 전문가의 조언을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오늘 아침 신문이었습니다. 부산 체육계 문제점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폭행과 성폭행, 횡령과 같은 체육계 비위를 다루는 기구는 바로 스포츠공정위원회입니다. 그런데 우리 취재진이 지난 3년간의 위원회 회의록을 입수해서 살펴본 결과 공정과는 거리가 먼 발언들에다 규정을 어긴 징계까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송광모 기자입니다. 지난 2018년 말 모 학교 운동부 선수가 감독에게 폭행을 당했다며 부산시 체육회에 신고합니다. 체육회는 스포츠 공정위원회를 열었고 가해 감독은 신체적 폭행 사실을 시인했습니다. 그러나 징계 수위를 결정해야 할 공정위원들의 발언은 공정과 거리가 멀었습니다. 당시 회의록을 살펴봤습니다. 폭행을 저지른 지도자는 반드시 1년 이상 자격정지에 처하고 감경도 할 수 없지만 일부 위원들은 감독이 폭행할 성품을 가지지 않았다. 사랑의 꾸짖음으로 보인다며 중대한 폭행이 아니니 징계를 낮추자고 제안합니다. 결국 규정을 무시한 채 감경이 이뤄져 사건은 감독의 자격정지 한 달로 마무리됩니다. 지난해 고등학교 여자 운동부에서 불거진 감독의 성비위 사건도 마찬가지. 해외 훈련에서 감독이 술을 마시고 여학생 숙소에 들어와 성추행을 했다는 건데 당시 감독은 술에 취해 숙소에 들어가 여학생과 이야기를 나누다 잠이 들었지만 신체 접촉은 없었다고 공정위에 진술합니다. 하지만 공정위원들은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했다며 징계를 굳이 해야 하는지를 되묻고 관용을 베풀자는 의견까지 제시합니다. 미성년자 성희롱은 중대 사안으로 자격정지 3년 이상을 내려야 합니다. 일부 위원들이 징계해야 한다고 반박했지만 결국 성범죄가 아닌 지도자의 품위 손상, 자격정지 1년으로 마무리됩니다. 법조인과 체육계 인사로 구성된 공정위원들은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면서도 조사 과정에 한계도 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전문성이나 강제 수사권이 없는 체육회 직원들이 수사기관 역할을 하고 그 내용만으로 심의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체육회 안에서 조사하다 보니까 이제 과연 이것이 정말 공정하냐 중립적으로 이루어지는지 저희들이 그것까지 다 이제 그걸 파악하기 어렵죠. 특히 횡령과 같은 범죄는 계좌 압수 등 강제 수사가 필수이지만 시체육회는 최근 보도된 배구팀 사건 외에 지난 3년간 수사 의뢰를 한 적은 없었습니다.
거의 최선의 방법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유력한 혐의가 드러나고 각종 언론에서 문제가 될 경우에는 수사 의뢰를 고려를 하지. 결국 공정한 조사와 징계가 이루어지기 위해선 지역 차원의 제도 개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광모입니다. 이렇게 시체육회 부적절한 징계 결정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체육계에 잇따른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최근 스포츠윤리센터라는 독립기구가 만들어졌지만 정작 지역 체육계 징계 절차엔 이전과 전혀 달라진 게 없습니다. 이어서 류재민 기자입니다. 고 최숙현 선수 사망 사건 등 잇따른 체육계 폭행과 비리를 뿌리 뽑겠다며 지난 5일 공식 출범한 스포츠윤리센터. 지금까진 체육계 폭행이나 횡령 등의 비리가 발생하면 대한체육회사나 클린스포츠센터에서 신고를 접수해 각 체육단체에 징계를 요구하는 구조였지만 체육계를 벗어나 독립기관인 스포츠윤리센터를 설치해 신고 접수와 조사, 고발, 징계 권고 기능을 넘겨받는 겁니다. 하지만 스포츠윤리센터에서 지역 체육계 비리나 인권 침해에 대해 징계를 권고해도 징계는 여전히 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가 결정합니다. 사실상 지역 체육계는 이전 구조와 달라지는 게 없는 겁니다. 지난 2016년부터 4년 동안 폭언과 횡령 등 혐의를 받고 있는 부산의 한 배구팀 감독에 대해서 대한체육회는 징계를 권고했지만 부산시 체육회는 2차례나 불복해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대한체육회 처분 권고가 왔을 때 저희들이 지도자나 여러 가지 처분 권고 사항을 검토를 했습니다. 했는데 어떤 종료 혐의점에 대해서 조사 방법이나 조사가 조금 허술하다는 판단을 했어요, 저희들. 사안이 커지자 부랴부랴 최근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었지만 수사기관의 판단에 맡기겠다는 형식적인 결정을 내리면서 배구팀 감독의 징계는 3차례나 보류됐습니다. 지역 체육계 징계 권한을 사실상 시체육회가 독점하고 있는 상황에서 견제 장치가 전혀 없는 겁니다. 행정문화위원회 자체적으로 신고센터를 설립을 해서 피해자한테 바로 접수를 받고 의원들이 면밀하게 좀 분석을 하고 또 면담도 하고 해서 저희가 가능하다면 경찰 고발까지 이렇게 이어지는. 시체육회의 제19 감싸기식 징계 결정이 반복되는 상황에서 중장기적으로 부산에도 독립적인 체육계 비리센터 운영 등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류잼리입니다. 항공 화물 기능이 거의 배제된 김해공항 확장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인천공항의 항공 화물 수요를 다 몰아주고 김해 신공항엔 지금의 절반도 되지 않는 규모의 화물 터미널을 새로 짓겠다는 건데 이걸 두고 관문공항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황재실 기자입니다. 이른 새벽 인천국제공항. 전국에서 모인 짐이 차곡차곡 실립니다. 반도체와 통신기기 등 감나가는 항공 화물들입니다. 인천이 처리하는 항공 화물은 연간 300만 톤에 육박합니다. 세계 4위권. 우리나라 항공 화물의 99%가 인천 한 곳에 모이는 집적 효과 덕분입니다. 특히 코로나 사태에도 불구하고 올 상반기 세계 상위 5개 공항 가운데 가장 큰 폭의 성장세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수익을 내는 환적 화물의 경우 99% 중국에 국한돼 있습니다. 지금 인천공항에 독점되어 있는, 집중되어 있는 것은 뭐냐 하면 중국 향발 화물이에요. 어쩔 수 없이 지리적인 환경이 중국 위주로 재편될 수밖에 없어요. 항공 화물 수요는 코로나 변수가 사라진다 해도 해외 직구 등 전자상거래 시장 확대로 증가할 수밖에 없다는 게 업계 전망입니다. 하지만 수출입 화물과 환적 화물을 독식하는 인천은 이미 포화 상태에 접어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더 이상의 캐파를 창출시킬 수 있는 여유가 없어요. 자, 그런데 앞으로 이 항공 화물이나 CNA 화물이 증가할 게 눈으로 보이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원포트 때문에, 원에어포트 정책 때문에 놔둘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도 정부는 인천 독점 구조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국토부가 추진 중인 김해공항 확장안은 화물 기능이 거의 배제돼 있습니다. 현재 화물터미널의 절반 크기로 축소해 놨습니다. 부산이 항만과 공항을 연결하는 복합 운송 체계에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점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인천 왜 한 곳만 하면 된다고 자꾸 그래 주장을 할 거는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새로운 수요예요. 다른 거 뺏어오는 게 아니고
다른 나라의 공항에 화물을 뺏어온다라고 하면 일리가 있는 거예요. 국제공항의 핵심적인 수익 구조인 화물이 쏙 빠진 김해신공항. 정부가 주장하는 관문공항의 실체입니다. MBC 뉴스 황재실입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지역방송도 생존의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 광고 대행을 독점하고 있는 언론재단이 지나치게 많은 수수료를 가져가고 있어 정부 광고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영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음식 문화를 알리는 지역 방송 캠페인. 개인 접시 사용과 음식 덜어 먹기를 강조하는 내용으로 시민들이 친숙하게 받아들이게끔 익살스럽게 표현했습니다. 멈추시오!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찌개에 숟가락을 한꺼번에 담는단 말이요. 지역 방송사가 기획과 제작을 맡고 자치단체가 예산을 들여 완성한 캠페인인데 정작 예산이 방송사에 지급되는 과정에서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수수료 10%를 떼갑니다. 이렇다 할 주요 역할도 하지 않고 수수료만 꼬박꼬박 챙겨가는 겁니다. 지난 2018년 12월 시행된 약칭 정부 광고법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재단은 이를 근거로 정부 기관과 공공법인의 광고 업무를 독점적으로 대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언론재단이 한 해 받아가는 수수료만 700억 원대. 더불어민주당 이상원 울산 국회의원은 방송 캠페인 같은 협찬까지 정부 광고에 포함시켜 수수료를 떼는 것은 부당하다며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 의원은 대행사로서 역할이 전무한 기관이 일괄 대행하며 일종의 통행세 개념의 수수료를 징수하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재단은 이렇게 매년 수백억 원의 수수료를 챙기지만 방송사에 지원하는 언론진흥기금은 단 한 푼도 없습니다. 지역 방송에게 정부 및 공공기관의 협찬은 지역 특색을 담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아주 중요한 제작 재원인데요. 아무 역할이 없는 언론진흥재단이 10% 수수료를 받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일입니다. 지역 언론사들 역시 코로나19로 경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수수료 폐지 또는 과감한 인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유영지입니다. 이 차 집단휴진 첫날이던 지난 26일 약물을 마신 40대 남성이 응급처치를 받을 병원을 찾지 못하다 중태에 빠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부산 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26일 밤 11시쯤 북구에서 약물을 마시고 위독해진 40대 A씨를 응급차로 이송하려 했지만 위세척을 해줄 의료기관을 찾기 위해 3시간 동안 헤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A씨는 결국 다음 날인 27일 새벽 1시쯤 울산의 한 병원 응급실로 옮겨졌지만 신속한 응급처치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중태에 빠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프로야구 롯데자이언츠가 선발 투수 노경은의 난조로 키움 히어로즈에게 크게 패했습니다. 롯데는 어제 사직구장에서 열린 키움과의 경기에서 6대 11로 졌습니다. 롯데 선발 투수 노경은은 4와 3분의 1이닝 동안 10안타, 1홈런, 8실점으로 조기 강판됐습니다. 롯데는 오늘 사직구장에서 키움과 설욕전을 치르게 됩니다. 부산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매출 채권 보험 가입 시 부담하는 보험료의 50%를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신용보증기금은 보험료의 10%를 추가 할인하기로 했습니다. 지원 금액은 기업당 최대 250만 원이며 올 연말까지 2억 원 한도로 선착순 지원합니다.